안녕하세요, 여러분. 2부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1부에서 이제 2부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또 무슨 시간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이번에는 만성 기침의 달인이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범준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된 기침 한방으로 열심히 고쳐드리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방으로 고쳐준다. 약간 준비하셨죠? 쑥스럽네요. 네, 너무 좋은 라임이었어요. 해봤는데. 사실 이 기침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계속 만성으로 달고 살면 너무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힘들고, 예.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렇죠. 너 코로나니? 이렇게 되게 너무 모든 사람의 그렇죠. 눈총을 이렇게 받죠. 맞습니다. 만성 기침은 또 요번에 새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쭉 있었던데 그렇죠. 나 옛날부터 기침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의 눈총을 받게 되는 그런 증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만성 기침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호흡 쪽으로 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많이 질문도 올려주시고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랜선 건강 상담소잖아요. 저희가 질문 답해드리고 또 많이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궁금증도 궁금증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만성기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침이란 거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기침 왜 하게 될까요? 되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외부에서 이제 뭐 이물질이나 뭐 이렇게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기관지에는 기관지 점막이 있고요. 그 점막에 이제 점액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얘네들이 들어오면 이런 데서 이제 점막들이 걔네들을 이렇게 딱 포집을 딱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 부산물로 이제 가래가 나오게 되죠. 네. 이 가래가 이제 생기면 얘네들이 가만히 두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쌓이게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 이제 기전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관지 속에 이제 섬모라는 이제 털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서 이제 이 역으로 이렇게 자꾸 올려줍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데 이제 기침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올리다가 이런데 이제 딱 닿게 되면 팡 하고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기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리적인 그 방어 수단이죠. 근데 너무 그런 게 없는데도 너무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속 기침을 하게 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번을 했는지 세어보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장기전으로 갖고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얘기하는 만성 기침,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기침을 이제 나눌 때 시기별로 급성기, 그 다음에 아급성기, 만성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네. 되게 이제 급성 기침은 3주 이내에 이제 없어지는 기침을 급성 기침이라고 하고요. 네. 아급성은 이제 3주에서 8주, 그 다음에 8주 이상 가면 우리가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아급성기였다가 갑자기 만성 기침이 똑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급성기를 지나면서 만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화되는 원인이 이제 아급성기에도 있으면 그게 네. 안 낫고 이제 만성화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이제 3주 이상 기침이 계속 된다 싶으면 이제 나 만성 기침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고 한 8주 예, 정도 될까요? 뭐 네. 의학적인 정의로는 8주 이상 될 때 이제 만성 기침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네. 되게 임상적으로는 뭐 3주에서 8주 사이는 뭐 계속 괜찮다가 8주 딱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급성기를 이제 겪게 되는 그 순간에도 만성 기침에 이제 원인이 있으면 만성 기침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기간을 좀 물어봤던 이유가 이제 뽀님께서 7년째 매년 4, 5개월씩 감기끝 마른 기침을 합니다. 각종 네. 검사 받아도 뾰족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4, 5개월 뒤면 또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을 알고 싶대요. 뭐 저런 것들은 되게 4, 5개월씩 감기 끝에 이제 그런 경우는 감기가 4, 5개월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감기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네. 되게 이제 감염 증상은 이제 3주 그 정도는 이제 다 끝나는데 그 후에 이제 4, 5개월 가는 거는 이제 기존 질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비염이 있으시다든지 되게 계절성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 보니까 되게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염. 예, 그런 이제
이따가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만성화가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조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침이 만성화가 된 거죠. 사실 이 비염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끙끙끙끙 앓고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이제 뭐 꽃가루 알레르기니 아니면은 뭐 거칠간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또 어떤 분은 이 알레르기성 천식이 뭐 딱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처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알레르기라는 거는 내 몸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서 똑같이 이제 먼지에 노출이 됐는데, 네. 나는 기관지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괜찮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알레르기 천식 환자들은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2차적으로 그 기관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게 막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지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알레르기성 천식은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네. 되게 이제 그 관해라고 하는데 몸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저 몸이 관리가 잘 되면 그 증상이 이제 어릴 때 있다가도 이제 청장년 때는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생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노년기가 되시거나 뭐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청장년기에도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이랑은 또 큰 예, 연관이 이게 있는 이제 거죠. 자기가 이제 과민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저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이제 그래도 이제 몸 관리를 잘하면 있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거나 되게 이제 몸이 진짜 좋아지면 이제 증상으로는 발현이 안 되고 소인만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군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런 분들은. 정말 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요즘에 내가 뭐 코로나인가 아니면 또는 뭐 감기인가 약간 이렇게 좀 네네. 알까리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심장 수술을 하시고 기침을 굉장히 잦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폐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심장 수술을 하시고 나셨으면은 되게 폐보다는 심장 때문에 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심장이 이제 박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은 되게 이제 그 심장에서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심장에서 절 못 나가는 혈액들이 폐 쪽에 이제 다 우려이 돼요. 그러면 되게 이제 숨을 쉬기가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런 경우는 이제 되게 심부전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보셔야죠. 심장 초음파나 되게 뭐 아주 간단히 심전도 같은 거를 해서 네. 이상이 크게 없으면 심장 초음파 중에 이제 짜주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는 그냥 기침 한 번 하면은 그냥 폐에 뭔가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겼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폐가 정말 그냥 이런 호흡뿐만이 아니라 면역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모든 장기들은 다 연결이 돼 있지만 특히나 이제 폐는 호흡기로 이제 직접 흡입을 해서 이제 외부 환경에 이제 접촉을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폐가 굉장히 면역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데 특히 잠자기 전에 밤에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되게 이제 이따가 쭉 이제 강의 때 나오겠지만 네. 요 잠자기 전에 이제 밤에 누울 때 더 심해지는 거는 위식도 역류인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제 이따가 이제 쭉 얘기해드리면 네. 이제 기전을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눕기 시작하면 약간 역류가 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류가 되면서 자기 후두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되게 기침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밤에 기침할 때 되게 이제 어느 시간에 기침을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그 새벽녘에 하는 경우는 이제 천식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그 기온 차이 때문에 되게 이제 그 기관지가 반응을 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 이제 딱 잘라고 딱 누웠는데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위식도 역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만성 기침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래가 있냐 없냐를 이제 맨 처음에 나눕니다.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되게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폐에서 이제 가래를 뱉기 위한 반응이 기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가래가 있는 경우는 이런 이제 폐 쪽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폐 질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로 만성화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이제 가래가 없으면서 기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주위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감기 걸렸다가 목이 감기는 다 난 것 같은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계속 기침해.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되게 이제 그걸 만성 건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되게 요런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 상기도 기침 증후군, 기침형 천식, 그 위식도 역류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되게 그 폐 쪽 질환이 없으면 거의 99%가 이거에 해당한다는 그 문헌도 있습니다. 보고도. 예. 기침도 이제 습성이랑 이렇게 건성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래를 뱉기 위한 것과 되게 그런 것도 없는데 기침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병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대다수가 근데 이게 많습니다. 예, 만성 건성 기침이 많아서 네. 되게 이럴 때 이제 되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이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되게 그 원인 때문에 이제 교정이 잘 안 되면 기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이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리고 기침형 천식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 콧물이 여기에서 이제 비염 같은 게 있으면 네. 콧물이 이렇게 넘어가요. 예, 되게 이제 그 콧물이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되게 이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후비루라고 합니다. 네. 되게 이제 여기가 식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도라는 게 원래 평상시에 이제 계속 관처럼 이렇게 뚫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우리 뭐 옛날에 뭐 서커스 보면 뭐 물구나무 서서 저는 밥 먹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 네,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되게 이제 식도는 이제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네. 되게 이제 이 후비루라고 하는 콧물이 이제 넘어가면 되게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로 가는데 네. 그럼 여기는 공기가 지나가는데 물이 오니까 네. 당연히 기침을 하겠죠. 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천식 반응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천식 반응이라고 하면 천식까지는 안 가도 우리가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까도 얘기 드렸던 이런 호흡기계 점막에는 점액이 있는데 뭐 감염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점액들이 이제 다 좀 다시 생성이 잘 안 된다거나 네. 기본적으로 이런 데가 이제 좀 안 좋아서 잘 건조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되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자극을 받으면 되게 기침을 많이 합니다. 되게 이제 요런 경우가 이제 되게 기침형 천식 되게 심하면은 이제 우리가 천식까지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제 기침은 천식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이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식도가 있는데요. 요 식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이제 이 식도를 타고 올라온 게 이 네. 후두를 자극을 하면 되게 2차적으로 또 기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 세 가지가 주된 원인이거든요. 종합해 보면 제일 저 관건이 되는 건 이 목구멍이에요. 이 부분. 예, 네. 여기가 위에서 떨어져서 자극을 받거나 이 위에서 이제 올라와서 자극을 받거나 이거 자체가 자극을 받기 쉽게 돼 있거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 양상이 어떻게 되냐 한번 좀 보겠어요. 이 부분은 많은 네. 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콧물이 넘어갈 때 이제 오는데 되게 이제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콧물 나왔던 게 이런 데 들어붙어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다시 수변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기 보면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고 네. 아침에 깨면서 목에 고인 코가 가래처럼 나오고 기침을 2, 4회 연속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특히 이제 되게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갔던 게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코가래라고 하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그 호흡기에서 나오는 가래랑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가 자극하고 이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재현을 해본다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기 아까 그 이렇게 코가 넘어갈 때 찐덕찐덕하면 칵까지 가고요. 네네네. 조금 이제 맑으면은 해가지고 삼키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이제 그런 양상을 많이 하고 되게 이제 아침이나 이럴 때가 이제 되게 저녁에도 좀 하는데 되게 비염 같은 게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염이 좀 심해지는 시간에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쯤 이럴 때 이제 되게 이런 양상의 기침을 하면 되게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침형 천식 아까 얘기했던 이 호흡기계 자체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되게 염증 반응까지 가면 이제 천식 반응이 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기관지가 과민해지는 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기관지 과민성이 있으면 이 기침이 연속적 발작적으로 나오거나 되게 이제 토하거나 소변 질 때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 알러지 질환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찬 공기나 뭐 이런 담배 연기 이런 데에 노출이 돼서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이 기관지가 자체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시작을 하고
새벽녘에 잘 나타나고 뭐 천시까지 가면 쌕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녘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새벽 공기가 차지면서 되게 2차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질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현을 해보자면 되게 한 번 기침할 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해가지고 거의 토하거나 소변 지를 네네네네네.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기침형 천식의 전형적인 이제 기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위식도 역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기침을 하겠죠. 여기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네.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잘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밤에 자려고 누울 때 이 체위가 변하면서 잘 나타나고 이게 이제 역류가 되니까 역류에 따른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 신물이 올라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되게 논문을 보면 한 75% 정도가 동반을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겠는데 소화 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는 환자분들 중에도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증상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냐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목에 뭐 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에 뭐 낀 것 같아요. 맨날 저 이래요.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증상으로 하고 되게 이제 위산 같은 게 자극을 하면 이제 목에 이런 데도 점막이 있기 때문에 점막에 점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가래냐 그러면 가래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왔던 분비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가래하고 달리 이거는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하얀색 액체를 맺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된 이제 기전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단독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명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그냥 소화가 안 돼요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기침까지 가는 사람은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관지가 건조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극을 받을 때 기침을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생겨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많은 분들 저도 이 댓글을 봤는데 어떤 경우에 기침을 하세요 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증상이 어땠는지 정말 뭐 아침에만 했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는지 밤에 누워서 하는지 이게 복합적인지를 좀 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는 좀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또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난 후에 약 한두 시간가량은 기침이 계속 심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몇 달 되었는데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증상이라고 그렇죠. 상기도 얘기했던 것 기침증인 같아요. 경우가 네. 많죠. 되게 저런 것들은 시간이 딱 특정이 돼 있잖아요. 아침에 한두 시간가량. 네. 저때가 이제 제일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그때 알러지 반응이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비염 환자들은 뭐 다들 느껴보셨겠지만 그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런 것들은 저 후비로 의한 기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비염 증상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런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그거는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저 기관지가 건조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를 깔면서 네. 비염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염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면 축농증도 가고 뭐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항생제를 쓸 수도 있지만 되게 그렇게 이제 항생제 먹으면 좀 낫다가 또 계속 심해지다가 맞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은 되게 저 세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먹어도 잘 안 나요. 그럼 비염 치료를 이제 꾸준히 이제 해야 저게 이제 좋아지죠. 그래서 되게 이제 후비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개선을 시켜야 되게 기침까지 안 갑니다. 저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을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좀 관건. 그거는 이제 관건 그 기본으로 깔고 너무 가셔야 기본이고, 되고 아. 그 질환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질환을 이제 봐야죠. 그렇군요. 기침을 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대요. 어떤 때는 알러지성 천식이고 어떤 때는 사례가 들리고 기도가 역할을 못한다기도 하고 미세먼지인 것 같기도 하고 차도가 네. 없다고 하셨네요. 저게 바로 그 세 가지가 짬뽕된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저 어디 가면 저 이제 되게 저희 약간 저희 현대의학에서 조금 폐해가 자기 보는 질환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코 보면 안 좋은데 코 치료해 보죠. 또는 이제 소화기 보니까 또 소화기내과 가면 소화불량으로 가면 또 역류 때문에 이거 해보죠. 뭐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나아요. 되게 복합적으로 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관지가 건조한 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개념은 또 지금 의과에는 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합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고
저희 한방에서 좀 약간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하나만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데 그렇죠. 딱 예. 증상 하나만 보고 가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사례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약을 또 띄엄띄엄 먹고 있다고 하시는데 센 약 먹으면 괜찮다. 약 끊으면 심해요. 저거는 이제 몸이 그만큼 회복을 못 하신 거예요. 그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 되게 이제 복합적으로 저 비충혈 제거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주는데 되게 이제 그 약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근데 몸 전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알러지는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기본인 게 네. 독특해야 되고 몸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네, 진짜 그런 기본인 것 것들이 이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질환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좀 훈훈한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범준 교수님은 만성기침, 특발성, 폐섬유화 등의 명의세요. 따뜻한 분, 저희 웃음으로 내부자 아닙니까? 따뜻한 분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자극에 대해서 기침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식도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되게 뭐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저런 경우는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식도염이 깔려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되게 이제 식도염 진단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뭐 잠깐 이제 보시면 기침을 할 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저희가 이런 과정에 거쳐서 외래에서 이제 합니다. 네.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좀 폐질환 아까 감별하기 위해서 습성 기침인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꼭 찍어보고 건성일 때도 이제 해당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찍어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청진을 해서 폐질환 감별을 하고 뭐 기관지 과민성 같은 것들은 이제 청진을 통해서 이제 좀 2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상기도 기침 증후군 같은 내시경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저희가 위식도 역류, 맥진 설진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몸 상태를 이제 다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위식도 역류를 이제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이제 있냐? 그러면 되게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24시간 식도 검사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코로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위까지 해가지고 24시간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거 하기가 좀 힘들고. 네.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식도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점막이 얼마나 자극받았나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점막이 자극받은 거는 이제 그 후에 변화가 이제 있을 때나 이제 보이지. 기능적으로 아까 이렇게 역류가 조금씩 돼가지고 자꾸 그런 상황에서는 점막 변화까지 안 갔으면 이제 잘 모르니까요. 예, 되게 이제 이게 음식 때문에 그러면 위식도 역류인 경우가 가장 강력히 의심이 되는데 네. 식도염 진단을 하는 이제 단서는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진단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되게 이제 저런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되시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기침을 원래 안 하시다가 한동안 기침을 엄청 하시더니 맨날 가래가 나오신대요. 네. 그래서 도대체 병원을 가봤더니 아니 없대. 그래서 한의원을 가봐라. 한의원을 갔을 때도 네. 모르겠다. 그래서 가래만 나오고 뭐 어쨌다 하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느꼈던 게 증상이 여러 개가 겹쳐서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진정한 가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가 뒤로 넘어가서 나오는 거는 콧물이지 이게 가래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위식도 역류 때문에 이제 점막에 자극을 받아 점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폐에서 나오는 가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기가 뭘 뱉긴 하는데 되게 이제 이게 뭐 신정한 가래냐 그러면 가래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거를 약간 구분을 하는 증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네. 구분하냐면 되게 이제 증상적으로는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확률이 큰데 되게 아까 제가 재현했지만 콧물은 이렇게 하고 네. 위식도 역류는 먹고 나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폐에 있는 가래는 되게 기침 중간에 나와요. 이걸 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러다가 콜록 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가래랑 그런 가래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침을 다 하고 나서 나오는 분비물인 경우는 약간 좀 기침 중간에 나오는 건 좀 약간 다른데 완전히 뭐 100%는 아니지만 좀 크게 대별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또 봤었는데 4살 아기인데 기침을 한 번씩 하는데 항생제 먹어도 낫는 느낌이 없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하루는 하다가 하루는 안 하다가 그래요. 예, 이게 되게 이제 4살 아기가 역류가 될지는 않을 거고 되게 이제 4살 아기 같은 경우 저런 경우는 이제 되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제일 많습니다. 되게 이제 항생제 먹고 개선이 되는 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되게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세균을 들이마셔도 걔네들은 이제 세균 감염이 잘 되거든요. 되게 2차적으로 이제 그때는 항생제를 먹어서 세균을 이제 없애야죠. 없애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낫냐? 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또 반복 재감염을 잘 일으키고 그 알레르기성 비염 자체는 이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뭐 비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긴 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특히나 이제 그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증진을 시키도록 많이 이제 해야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상황에서 알레르기성 비염도 같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그런 것들이 기본이 잘 안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맨날 항생제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이게 해소가 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이 알레르기성이라는 게 막상 들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알레르기라는 게 그러죠? 요즘에도 네. 많고 특히나 이제 몸이 힘들어지면은 그 어떻게 보면 외부 먼지 이런 거 뭐 나는 마셔도 괜찮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먼지만 있으면 막 기침이 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개별적인 이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본인이 느껴보면 알겠지만 몸이 괜찮을 땐 또 별 문제 없다가 몸이 힘들면 또 너무 예민해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그런 몸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알레르기는 뭐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다 똑같은데 몸을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알레르기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약간 피부 알레르기성이 네, 있는데 네. 몸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우들들들 올라오고 네. 또 저도 성대가 원래 저도 이제 한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건강한 줄 알고 예.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가면 혼자 4시간씩 막 부르고 그랬어요. 아, 네. 난 성대 왕이다 이러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정말 약해졌을 때 목을 많이 쓰니까 네. 성대 결절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빨리 그 쉬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제 솔직히 이제 목이 답답할 때 물을 먹는데 물이 뭐 폐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소화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대장에서 이제 흡수되고 이제 전신으로 퍼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물 먹으면 저 꿀렁꿀렁해요. 뭐 이렇지만 하지 위는 계속 건조해요.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꽤 있죠. 맞습니다. 면역이 진짜 중요한 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물로도 저도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되게 마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물 말고도 목이나 또 이렇게 호흡 쪽이나 해서 좋은 다른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보여보죠. 오. 요거는 동의보감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네. 예, 좀 뭐 있어 보이게 좀 제가 한자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이 마른 기침을 건수라고 해요. 네. 예, 가래를 담이라고 하는데 담은 없는 그리고 성 이렇게 소리만 있는 기침을 건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오냐고 써 있냐면 폐 중에 진액이 없다 이렇게 써. 사람이 이제 진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폐 쪽에 진이 빠지면 이런 게 잘 옵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 동의보감에 써 있기로는 건해수가 있으면 금난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면은 기본적으로 치료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만성화가 됐잖아요. 8주 이상 된 거 막 몇 달씩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생활이 다 녹아있고 뭐 되게 이제 몸의 상태가 다 녹아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약 한 번 썼다고 싹 나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잘 안 되고 되죠.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다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그 회복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조절들이 다 되면 이제 기침이 없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폐중에 진이 빠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좀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물론 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먹어서 이제 진을 좀 회복을 하지만 네. 되게 이제 의서에 이제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되게 약간의 그 염증 반응이 살짝 있을 때는 도라지 길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더덕도 좋다고 돼 있습니다. 더덕을 양유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딱 까보면 이제 하얀색 뭐 양즙 양젓 같은 게 나온다. 뭐 도라지 그래서 더덕. 저도 그것도 먹어야겠어요. 이제 네. 그게 약간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아까 약간 목을 많이 써서 좀 그 목이 칼칼해요 이럴 때 이제 먹으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소화기가 좀 안 좋으신 아까 그 역류가 네. 있으신 분들은 되게 생강 꿀차 이런 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 생강이라는 게 이제 위의 운동성을 개선을 많이 네. 시키는데요. 거기에 이제 꿀을 타 먹으면 약간 진을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되게 이런 거는 이제 속이 차고 이런 분들이 좋고 네. 아까 도라지 그 계통은 이제 또 그 열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폐가 건조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태음인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좋은데 되게 이제 먹는 거로는 이제 마가 좋습니다. 이 산약이라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마도 이렇게 딱 까보면은 되게 뭐가 네. 끈적끈적 점액이 있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화기도 좋게 하지만 이제 폐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되게 이제 그 우유에다가 말을 이제 갈아 먹는 것이 되게 속이 이제 좀 찬 사람들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렇게 먹으면 되게 그런 분들은 저 밥솥에다 넣어서 이제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는 게 좋고 되게 이제 그 소화가 괜찮으신 아까 태음인 같은 분들은 좀 퉁퉁하고 소화력도 네. 좋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유에다가 말을 갈아 먹으면 좋아요. 우유도 옛날에 저 동의보감에 보면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이 이제 있죠. 개선을 시킬 만한 것들이. 저도 깨알같이 지금 적어서 다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서 집에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약은 잘 들었는데 잘 안 들었었는데 항생제는 그때뿐이고 면역력 약해져서 또 다른 병도 쉽게 오고 그랬는데요. 한의원 약 먹고 좋아졌어요. 경옥고 먹고 기침이 멈췄다고. 경옥고도 좋죠. 이게 저기는 이제 옛날에 그 폐가 이제 많이 약해져가지고 오래된 해수에 경옥고 많이 썼습니다. 저게 이제 숙지황, 복령, 이제 인삼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이제 커요. 그래서 되게 좋고 아까 저기 저 올라오는 것 중에 이제 네. 도라지 차를 먹었더니 별 효과가 없어요.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도라지는 되게 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네. 도라지를 그냥 다 먹어야 좋아요. 아, 생으로? 그냥 생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네. 도라지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 묻혀서 먹잖아요, 저희가. 아, 네. 그렇게 먹는 게 좋고 그냥 도라지보단 약도라지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쓴맛이 나는 도라지를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티백에 있는 거 먹었더니 효과 없어요. 뭐 이러면 당연히 효과 없죠. 그럼 생강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게 먹는 게 좋지 않나요? 그거는 따뜻하게 먹는 게 좋고 속이 이제 찬 분들이 이제 그렇게 드시면 좋고 물론 이제 생강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이제 너무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은 이제 꿀을 그래서 같이 넣는데 그거 먹고도 너무 자극받는 것 같으면 좀 다른 이제 저 진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좀 추천받는 게 좋죠. 역시 몸에 좋은 건 다 쓰군요. 네, 도라지는 좀 써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어떤 분도 계속 코가 뒤로 넘어가서 가래를 이제 뱉는다고 하셨는데 알러지 비염일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살짝 그 서당계도 네. 잠깐 들었던 것처럼 알러지 비염이지 않을까. 저거는 뭐 증상만 갖고는 알러지 비염을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되게 후비루 증상이 있는 거 보면은 비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축농증까지 가는 이제 부비동염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그냥 점막만 그런 알러지성 비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되게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뽀님도 저도 양방만 다녔었는데 한방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많이 답답했었는데 한방 저는 이제 제가 접했던 한방은 이제 뭐 한약도 저도 되게 좀 많이 먹었었는데 침 같은 경우도 이런 가래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가래를 뱉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실제로 이제 호흡기를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늑간근이에요. 저 폐 이제 늑간근과 이제 흉근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근으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데 어깨도 굳고 막 이러고 자세도 별로 안 좋고 이러면 객단 배출도 잘 안 되고 되게 심폐기능도 뭐 이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심폐기능 개선도 좀 하고 이런 보조근 개선도 하면 훨씬 이제 기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점막 같은데 이제 비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이제 침 맞고 이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빨리 비염이 이제 좀 수그라드는 것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죠. 그렇군요. 잔기침이 사실 원인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위, 내시경, 식도 다 검사해봤는데도 뭐 마른 기침이 나와서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 저런 분들이 식도 역류가 있어도 네. 내시경을 봐서 그때 이제 식도 역류를 딱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점막에 막 이상을 만들어 놨어야 이제 저희가 보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는 이제 내시경으로 진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 기능성으로 이제 오는 경우는 그 증상이나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잘 캐치를 해야 되고 복진 같은 것들을 저희 한방 쪽에서는 이제 통해서 기능 인상을 좀 유출을 해 보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원인이 또 있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가래 기침을 하실 때 거의 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가 가래가 나오진 않지만 네. 하시는 분도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네, 기침형 천식. 네. 네. 그 기관지가 과민하신 분들이 많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천식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염증반까지 가면은 천식으로 이제 저희가 스테로이드도 뿌리고 뭐 먹는 약도 쓰고 좀 그런데 그것까지 안 가는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약간 호흡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답답한데 뭐 약간 좀 예민해진 것 같은데 뭐 쌕쌕까지는 아닌데 좀 여기 답답한 것 같고 여기 건조한 느낌 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솔직히 좀 뿌리기는 뭐하고 좀 어떻게 하지 뭐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그 안 좋을 때 자기가 소인을 갖고 있을 때 또 천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는 그 증상이 천식까지 이제 우리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천식 진단을 하는데 그때 그 이상까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저 기능적인 인상이니까 되게 이제 그럴 때 한의학 치료를 하면 훨씬 좋죠. 한의학과 사실 이 양학에 같이 조화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렇죠. 이제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식이 좀 심하면 흡입성 스테로이드만한 좋은 약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안 돼서 고용량으로 이제 늘리지 않도록 네. 이제 같이 치료하면 이제 좀 같이 안정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빨리 회복되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의과나 한의과가 같이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의료 현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저도 같이 네. 이제 소망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저도 사실 딱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네. 요즘 워낙 코로나가 네. 잠잠해질 법하면 다시 좀 시끄러워지는데 네. 저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 걸리면 너의 폐는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정상적이게 되지 않는다. 이런 네. 게 있는데 어떤가요? 코로나요. 코로나는 지금 그 향후 예후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흡입으로 해서 이제 폐 쪽에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네. 공격하는 부위도 일반 폐렴하고 좀 다르게 이제 간질 부위를 많이 공격을 해서 초기에 이제 열은 나지만 가래를 만드는 기침을 많이 안 하는 마른 기침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네. 보고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손상이 이제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이제 후유증이 남겠지만 이제 되게 2차적으로 이제 폐섬유화까지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폐는 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장도 공격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장내에도 코로나가 이제 살아서 2차적으로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호흡기 감염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분변 채취해 보면 코로나가 살아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되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모든 게 다 규명이 돼 있지는 않지만 좀 올해 그 예후 판단을 할 때는 좀 요번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야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코가 나오진 않고 목 뒤로 넘어가서 기침을 하게 되네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다시 보고 싶을 때 재방송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게 다시 추후에 영상이 올라가죠? 네,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또 질문도 지금 이 시간 해주시면 좋고 또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면 또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남았나요? 아니에요? 아, 네. 5세 아기가 이제 매일 1시간씩 기침을 이렇게 몰아서 해서 병원에서도 못 잡고 약도 안 듣고 심할 땐 기침마다 토하는 일도 잦다고 하시네요. 병원에 가도 알러지라고 하고 힘들어해서 아이고 어떡해요. 마음 너무 아프실 것 저 같아요. 아기는 기침을 몰아서 하는 거 보면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거예요.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데 되게 아기들은 뭐 우리가 폐기능 검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2차적으로 저 알러지 천식 같은 것들 양상을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숨을 답답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쌕쌕 거리는 적이 있었나 없었나 이 야간 증상이 제일 특이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저렇게 몰아서 하는 경우는 알러지성 천식뿐만 아니라 비염도 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호흡기가 뭐 비염하고 천식하고 이게 딱 여기까지 천식 뭐 이렇게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연결되어 있죠. 비염이 이제 안 나면 천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천식 발작까지는 안 가도 비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저 기관지 과민성을 유발을 시키는데 천식까지는 아닌데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저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되게 저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가 좀 약한
친구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예. 속상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증상이 좀 복합적으로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좀 직접 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저도 봤던 게 자꾸 마른 기침을 하는데 원인을 찾고 싶을 때는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지 한방병원을 가야 되는지를 또 여쭤보셨어요. 예, 아니 뭐 어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복합적인 세 가지 병태를 다 그렇죠.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소화 잘 되나 봐주세요 이런 거 쉽진 않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약간 저희 의료 시스템의 약간의 문제점이긴 해서 이 복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는 다 이렇게 좀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찾아가시면 좀 그래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평가를 좀 해주실 거고 되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침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지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게 좀 더 심한 것 같다 싶으면은 그쪽과 질환이 우선이니까 그쪽 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역시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시면 좀 다발적으로 몸의 증상을 그렇죠. 좀 예. 보시면서 진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을 사실 방송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제 드린다라고 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서민정님, 뺑이님, 로리로리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네이버 폼을 이 대화창에 올려드리는데요. 클릭해서 뭐 연락처나 아이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네. 사실 가장 많이 뭐 질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요 이런 마른 기침, 좀 오래된 기침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전체적인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위식도역류는 잘 먹어서 이 식사 습관이 좋아지는 게 기본으로 깔려 이게 그렇죠.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네. 알러지 아까 기관지 감염성도 마찬가지로 체력이 좋아져야 이게 반응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고 되게 이제 비염도 알러지 질환이니까 같은 범주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마른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기침만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자기가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조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몸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그럼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만성 기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희가 2시에도 방송국 시작하니까 그때도 들어와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교수님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